자, 오늘은 아작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제 포스트맨의 테스트를 좀 해놨죠. 포스트맨의 작업을 해놨고요. 주소 드릴게요. 제 거 그냥 쓰십시오. 어제 하신 분들은 아마 가입도 하시고 하셨을 건데 뭐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업할 때 몇 번 부르는데 뭐. 그래서 어제 정리를 좀 해놨죠. 이것도 저희가 수업 채팅에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래. 오픈 웨더 맵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기상청 API를 사용하고 하나는 지금 보시는 카카오의 오픈 웨더 맵이라는 사이트의 API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탐색해서 갖고 오게 되겠죠.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돼 있기도 하고 지구별로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국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가 필요해서 얘네가 제공해주는 지오 코딩이죠. 지오 코딩을 해서 갖고 오면 이렇게 로기튜드와 라티튜드를 갖고 와서 위도와 경도를 갖고 와서 처리를 해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3.0은 못 사용해서 2.0 무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주소에다 넣어주면 저희가 정보를 갖고 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정보 중에서 하나가 뭐 위도, 뭐 온도, 뭐 습도, 바람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왔는데 그 중에 정보를 보시면 얘를 갖고 와요. 여기 뒤에 있는 10D 그 다음에 01T 이렇게 표시 형식으로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제공해줘서 저 이미지로 출력을 해볼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했을 때는 기상청 API를 사용했죠. RSS를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링크를 사용해서 사용했는데 얘네는 이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 주소에 넣어주면 이미지를 자동으로 뿌려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레스트를 보내도록 할게요. 정말 고맙게도 얘는 제가 기억하기에 뭐 그때 천열이도 얘기해줘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얘는 CORS가 걸려있지 않아요. 그냥 주소로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노드 서버라든지 스프링 서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화면에서 패치로 그냥 호출하면 그냥 값을 주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연습하기가 좋죠. 자,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맨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오 코딩을 하시게 되면 샌드 눌러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서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서울로 넣었어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에 관련된 각각의 언어들로 표시된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도와 경도가 나오고 컨트리는 KO, 코리아라고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된 요 LAT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LON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API로 호출하게 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위도 경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씨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냐 모르겠고요. 미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콘은 50D로 바뀌었네요. 어제는 01이었죠. 50D. 요게 아까 침에 있으셨던 요거 날씨 정보 아이콘의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50D를 넣으면 브라우저를 키시고 여기에서 50D를 넣으시면 이렇게 그죠? 요게 방문가봐요. 그죠? 뭐 안개 낀 것처럼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날씨를 출력해 날짜와 그다음 날씨를 출력하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패치로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미스 객체를 통해서 제이슨으로 떨구니까 제이슨에서 값만 찾아서 화면에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유즈 스테이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폴스로 만들어서 이제 로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만들거나 유즈 이펙트를 사용할 때 초기 값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로드를 계속 시킬 거냐 아니면 한번 로드 된 다음에 내가 이벤트로 로드를 시킬 거냐 이 차이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뭐 REF 객체는 계속해서 로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변수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전역 변수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로드가 되기 때문에 초기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어제 좀 진행을 하고 오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저희가 리액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리액트 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리액트 edu 북에서요 하나 만들게요. npx 그 다음에 create-react app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h04 그 다음에
ajax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프로젝트는 그렇죠.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cd 점점하고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cd 점점이래. ch 그 다음에 04 이렇게 해주시고 탭 쓰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npm 스타트로 먼저 좀 돌려놓을게요. npm. 자, 그러면은 방사능 모양 또 뜨겠죠? 기다리시면 뜨게 될 거고요. 자, 좋습니다. 앱.js는 좀 이따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컴포넌트부터 하나 만들도록 할까요? 자, 컴포넌트는 지금 폴더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시면 서비스나 컴포넌트나 그 다음에 뭐 다 나눠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하는 걸로 하죠. 자, 오른쪽 버튼 뉴 파일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웨더 그 다음에 API 이렇게 하신 다음에 JSX 파일로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RSC로 저희 컴포넌트 개발로 컴포넌트 함수 개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유즈 트랜지션도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스트로 만들어서 오늘은 단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스프레드 표현식으로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단일로 해서 값들을 좀 넣어볼게요. 자, 템프고요. 그 다음에 set 템프라고 해서 값을 넣어줄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즈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동되는 변수로 만들어 주시고요. 컨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DESC 그 다음에 set DESC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use state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컨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콘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t 아이콘 해주시고 use state로 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상태 표시를 위해서 is ready 라고 하는 애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세요. 요 변수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이슨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건데 얘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use state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패치도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디폴트 값을 폴스로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위에 거는 안 넣으셨나요? 위에 거는 왜 안 넣었어요? 패치 아작스를 돌려서 값들을 입력해 줄 거기 때문에 얘가 온디드 마운트가 되죠. 먼저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할 거니까 초기 값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값을 폼에다 입력할 거잖아요. 그럼 빈 값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초기 값을 넣어줬었는데 초기 값을 넣을 필요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일 때고요. 밸류 값을 가져와야 되는 밸류 값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넣어준 건데 얘네는 패치로 먼저 돌린 다음에 값을 여기다 입력하고 갖고 올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스트 하신 다음에 패치 데이터를 한번 할까요? 여기다가 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치 데이터 .set 패치 데이터 안 만드셔도 되는데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rue라고 그냥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v 내려가셔서 이제 필요한 애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다가 리턴에다가 div 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p 태그로 그냥 만들게요. 뭐 예쁘게 만들 일은 없으니까 p 태그로 한 4개 정도? 3개만 하고 하나는 이미지를 만들고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버튼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첫 번째는 현재 기온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날씨 상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씨 상태랑 날씨 기온 날씨 상태 날씨 아이콘 날씨 상태 그냥 2개씩 씁시다. 하나는 설명을 적고요. 하나는 그냥 아이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얼트로 여기 하나 해주시고 ALT로 하나 해주시고 웨더 스테이터스 이렇게 이름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rc로 넣어주시면 뭔가 되겠죠?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집어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치 그 다음에 웨더 데이터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온다 라고 해서 글자를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클릭 핸들을 하나 걸어줄까요? 온클릭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핸들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 함수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const 핸들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클릭을 눌렀을 때 얘가 true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et patch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patch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서 true 이렇게요. 되셨죠? 요거 사용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패치를 직접 실행하면 안 되나요? 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작스를 실행시키면 아작스를 펑션에 집어넣고 아작스를 직접 실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레스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값을 가지고 핸들링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et 데이터에다가 true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true라면 이 품을 통해서 패치가 자동으로 볼 거예요. 저를 폴스로 만들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해봅시다. 자, 들어가서 여기다가 만들까요? 자, 유즈 이펙트로 만들어 줄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들도 써주면 되겠죠. 가로 템프 부를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DS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콘 글자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src는 그레이브 표현식으로 적으면 편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레이브 표현식 팩트 2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주소 어디 갔냐? 네, 저희가 필기해놨죠? 여기 주소를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여기가 그림이잖아요. 그림이니까 여기다가 달러 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얘가 왜 투커테이션을 써? 아까 전에 써놨었지. 이거 지우셔야 되죠, 투커테이션?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패치 여기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 다음에 else 요거는 똑같죠? 자, 그래서 else 같은 경우에 else가 필요 없죠. else? if? else? else 필요 없네요. else 합시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true만 되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아까쯤에 패치 데이터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가 true가 되면 동작이 되겠죠. 이때 패치라고 하는 저희 아작스를 실행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를 then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오는 then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 찍으시고 캐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 문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캐치는 에러라고 하는 애가 값을 담고 콘솔로 그냥 하나 찍어줍시다.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패치는 갯방식이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 자, 투커테이션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저희가 만들어 놨죠. 아까쯤에 요거네요.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요 주소를 복사하셔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리스판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요. 여기다 뭐 OK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할게요. 자, 여기다가 리스판스를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값을 전달해 주면 밑에 i가 받겠죠? 그러면 데이터란 이름으로 받아서 얘를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 객체에다가 유즈 스테이트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콘솔 .log로 결과값이라고 해서 하나 찍어볼까요? 저거 잘못됐네. 그리고 r이 송자죠? 이렇게 s가 빠진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찍어주시면 갖고 오게 되겠죠. 자, 갖고 오면은 간단한 거니까 그냥 적을게요. set temp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dsc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t icon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바꿔줘야 돼. 계속 실행 안 되게 is ready 해주시면 되겠네요. is ready를 true로 만들고 되셨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set patch 데이터를 false로 만들어 주시면 재동작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패치 데이터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요게 좀 애매하겠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실행시켰으면 결과를 이렇게 갖고 올 거니까 각각의 애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이름은 데이터고요. 데이터 메인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 옆에다 두고 저는 복사하면서 쓸게요. 데이터에 점, 그 다음에 메인에 점, 그 다음에 템프니까 템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점, 메인에 점, 그 다음에 DSC는 여기 없네요. DSC는 어디냐? DSC 웨더네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요. WEATHR 웨더에 그 다음에 0번째에 뭐냐?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요. 한글 갖고 오셔도 되고요. 편한 거 갖고 오십시오. 저는 그냥 영문 넣었고요. 아이콘도 똑같네요. 웨더에 들어가 있네요. 데이터 웨더의 0에 점 아이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값들 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오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아예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갖고 와서 제이슨이잖아. 어레이로 바꿔서 그냥 때려내시면 돼요. 그럼 차례대로 자동 매핑 가겠죠. 그래서 네임 자동 매핑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패치 데이터를 true와 false true로 만들어서 데이터가 패치를 통해서 패치 아작스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가져오는 기능의 트리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트리거 됐죠? 얘는 실행이 아니에요. 트리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상태 표시를 해주셔야 되니까 리턴을 전체를 감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리턴이 전송되는 애가 뭐예요? 컴포넌트에 뿌려지는 애잖아. 그래서 is ready가 false면 로딩 중. 로딩이 완료되면 여기에 넘어가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는 if문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리턴이잖아요. 근데 리턴 보시면 얘가 리턴을 뭘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맨날 썼던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묶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애가 넘어가겠죠. 컴포넌트를 이렇게 교체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하나의 기능이니까. 자, 여기다가 if 쓰시고 리턴 위에다가 if 쓰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쯤에 있었던 is ready라고 하는 애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true라면 어디까지? 여기 세미콜론 있는 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else라면 자 return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로, 왜냐면 무조건 div로 되어 있으니까 뭐 프래그먼트 사용하셔도 되고요. 로딩 중 점점점점점, 자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개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뭐 헤드나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냥 사용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pp.js 들어가셔서 진행할게요. 자, app.js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여기 다 지워주시고, 헤더 다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아까쯤에 쓰던 컴포넌트 갖고 올게요. weather, 꺽쇠 weather, 그 다음에 API 이렇게
어차피 갖고 올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신 다음에 화면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갖고 온 걸 보실 수가 있죠. 되셨죠? 그 다음에 패치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또 갖고 오겠죠. 그래서 F12 누르시면 지금 결과값 로드하면 이렇게 갖고 왔을 거예요. 결과값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눌렀을 경우에 결과값을 그때 한번 갖고 오겠죠. 로드 될 때 한번, 그 다음에 상태 정보 변경해서 한번 이렇게 될 거예요. 로딩 중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스레드 걸면 되는데 네, 그냥 가도록 하죠. 자, 얘를 유즈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적어놔야 되겠죠? 유즈 트랜지션. 자, 유즈 트랜지션이란 요거겠죠? 유즈 트랜지션을 사용하여 요거겠죠? 요거 네. 사용하여 상태 업데이트 사용하여 비동기식으로 동기적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준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은 상태가 변경되는 아이들이겠죠. 상태가 변경된다는 거는 누구예요? 얘네겠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상태 변경이겠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할게요. 저희가 제공해준 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ready까지는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이 부분을 패치 상태를 변경하는 얘를 주석 처리하고, 자, 얘를 뭘로 처리할 거예요? use transition을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use transition을 추가하여 상태를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true, fal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const 그 다음에 표시해 주시고 is pend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pending 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거 쓸게요. start 그 다음에 transition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use transition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지금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작업하실 때는 그래도 써주세요. 얘가 왜 제일 먼저 걸리면 저렇게 써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코드적인 문제인 거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사용자 입장에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패치가 직접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들, 아까 했던 패치 데이터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요 패치가 함수로 빠져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상태 표시를 누가 해주니까? 유즈 트랜지션 해주니까.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깥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자, 요만큼을 뺄 거예요. 밑에다가, 자, 내려가셔서, 자, 여기다가, 컨스트 하신 다음에, 패치 웨더 데이터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패치에 관련된 애들을 모두 갖고 옵니다. 어디까지? try catch까지. 되셨죠? 자, 여기 맞죠? 맞아요. 자, 요만큼을 잘라냅니다.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use 이펙트는 처음에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초기 값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패치 데이터를 여기에서 실행을 시켜주겠죠.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use 트랜지션에 의해서 얘가 처리해 줄 거니까, 비동기를.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밑에 있었던 저희가 이벤트도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은 true, false로 바꿔놨으니까 밑에 있었던 패치 데이터라는 애를 클릭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되셨죠? 뭐 구조가 바뀐 거라서 조금 많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패치 데이터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될 거고, 얘가 실행이 되면 패치를 도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패치의 값이 얘겠죠? 얘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스타트 트랜지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쓰고 나서 할게요. 그 다음에 붙여넣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를 상태 표시죠. 상태 업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처리겠죠, 얘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패치에 이 부분을 잘라내셔서 안에다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되셨죠? 자, 잘라내셔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끝.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상태 표시가 되는 애로 만들어졌고요. 되셨나요? 자, 트랜지션은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았죠? 자, 그럼 제가 뭘 해준다는 얘기예요? 스타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데다 넣어주면 쟤는 뭐예요? 유즈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얘가 처리가 끝나면 알아서 true를 넘겨주고 처리가 안 끝나면 false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요것처럼. 그죠? 값이 아니에요. 얘가 요 패치 웨더라는 애가 얘잖아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고 결과가 저기에 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가 is pendin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is pending이 false면 뭐예요? pending 중인 거고요. 완료가 됐어. 그럼 뭐예요? true가 반환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비동기식으로 처리하고 싶다. 비동기식이라는 뭐예요? 다른 애들은 다 뜨고 얘만 안 뜨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요걸 늦게 실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는 버튼이 자, 얘를 눌러야지만 날씨가 보여.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버튼이 있어. 근데 로드가 됐어. 근데 데이터를 갖고 왔어. 그럼 얘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자, 다시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패치를 딱 뿌렸어. 맞죠? 근데 얘를 뭘로 제어해서 true, false로 제어했으니까 얘가 true야. 그럼 무조건 돌고 나서 얘가 떠야지만 밑에 있는 거 뜨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처리가 되어야지만 버튼이 보이거나 아니면 pending이 되거나 이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와서 완료가 됐을 때 true가 넘어왔을 때 얘가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떠있다가 이런 거잖아. 로드를 했어. 근데 얘가 늦게 갖고 왔어. 그럼 우리는 아예 안 보인다고. 근데 얘는 늦게 떠. 그럼 처음에는 pending이라는 글자가 쭉쭉쭉 보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왔어. 그때 얘가 전환된다는 얘기죠. 비동기식.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밑에다가 그러면 얘는 핸들은 크게 이제 핸들은 필요가 없죠? 얘는 지웁시다. 주석 처리할게요. 지금은 이제 얘가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s ready는 저희가 필요한 저희가 사망 연산자로 그냥 만드시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처리가 되니까 else를 지웁시다. else를 뭐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지만 사망 연산자로 하시면 좀 복잡하려나? 괜찮아. 사망 연산자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else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우고요. else문하고 if문하고 else문 좀 지워주셔서 문법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됐죠? 그럼 상태는 두 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if문 사용했는데 그냥 보여가지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요 문법에서 사망연산자도 가능하거든요. 됐죠? 요렇게 하셔서 쓰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얘를 끝까지 감싸주세요. 이렇게 감싸주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is ready라고 하는 애를 하나 올려주시고, 얘가 true라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을 제가 왜 바꿔드리냐면요, 얘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사망연산자는 뭐예요? 값만을 나타내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잖아. 자, 우리가 많이 썼던 걸 자바 쪽에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리턴이 이렇게 있어. 뭐 리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 A라고 이렇게 보내고, 자, 그 다음에 리턴이 있고, 여기는 B로 보내. 이렇게 돼 있는 거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if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죠? 얘를 사망연산자로 바꾼다는 건 뭐예요? 이 return이라는 문장이 위로 가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사망연산자를 작업을 할 거니까 사망연산자 들어오는 값을 뭐 t라고 합시다. 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음표하고 A라는 값, 그 다음에 콜론하고 B라는 값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리턴이 한 번에 묶이기 때문에 리턴 두 개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문법이라서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전혀 의미 없어요. 저렇게 많이들 책에 저렇게 돼 있더라고. 자, 그래서 리턴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리턴도 지워주셔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위로 보내셔야 되겠죠. 리턴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리턴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셔야 되겠죠. 자, 리턴이 여기까지고요. 얘는 3학년 산자고요. 자, 그럼 is ready가 들어왔어요. is ready가 들어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값만 넘겨줘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만들까요? div를 또 써줍시다. 그 다음에 div도 여기다가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닫는 거. 이렇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s ready가 들어가면 얘가 성공하는 아이니까 얘는 프레그먼트 문법으로 바꿔주시고 요게 성공 문법.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실패 문법은 콜론 쓰시고 밑에다가 또다시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고 여기다가는 그냥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도 이렇게 쓰시고 로딩 중 됐습니다. 여기겠죠? 여기 div 위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버튼 위에 있군요. 이 버튼을 여기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클릭이 눌러줄 거고 되셨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온클릭이 잡혀있고 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버튼이 왜냐면 로딩 중이니까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버튼 막 누르면 막 날아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요? 한 번 확보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활성화 안 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쓰셨죠? disable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disable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disabled가 누구예요? 여기 하셔고 is pending이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패치 갖고 오거나 아니면 똑같죠? 3학년 산자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is pending이 진행 중이라면 대기 중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완료돼서 갖고 왔다면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 새로운 날짜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use state 객체가 만들어지겠죠.